자,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시장은 말이죠. 계속해서 엊그제 급등을 한번 했었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유예를 하고 그러면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다시금 또 살짝 조정을 보이는 듯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리플렉스RP에는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트럼프 반도체 중심 관세 예고, 비트코인 2% 하락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국은 또 대폭 올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유예를 해주고 그러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급등을 했었죠, 시장이요. 자, 그랬다가 다시금 또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살짝 또 조정을 보이고 그러던 찰나에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은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싹 다시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금 또 이렇게 또 살짝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 반도체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밀어붙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살짝 하락을 하고 시장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또 트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죠. 자, 그런데 중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반도체라는 것은 말이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핵심 종목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핵심 무기라든지 그런 전략 자산들이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런 마당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관세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관세 정책을 높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또 걱정을 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그 관세 얘기를 놓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는 거지, 이 트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름 또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시장은 호들갑을 떨기를 좋아하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만 어떤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게 흔들려요. 자, 그래서 말이죠. 시장은 조만간 잠잠해지고 안정을 찾으면서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많은 조정을 거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멋지게 상승하리라고 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소식 보시면 리플렉스RP 19조 달러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실물자산 토큰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RWA라고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RWA 시장.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전부 다 그 블록체인상에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거래하거나 또는 보관하거나요. 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은 말이죠. 2033년까지 지금 약 한 19조 달러 규모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봐요.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2033년까지는 19조 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발전 속도에 따라 가지고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지금 리플렉스RP가 세계 최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토큰화된 실물자산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리플렉스RP는 이미 그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도 리플렉스RP가 엄청나게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말이죠. 미국의 국채라든지 그런 핵심 자산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이제 리플 원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런데 리플렉스RP가 이제 여기서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서도 특히나 주목받는 그 이유가 바로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눈 깜짝할 사이죠. 몇 초 안에 돼요. 그리고 거래 비용도 엄청나게 싸죠. 불과 몇십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의 국가들마저도 전부 다 이제 이 리플렉스RP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렉스RP 원장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전부 다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들 또는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정부 주요 기관들 등등등
또는 개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 리플렉스 IP를 활용해서 실물 재산을 관리하고 거래하고 하면 앞으로 리플렉스 IP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엄청난 시장에 대해서 리플렉스 IP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하게 되는데 큰 동력이 되죠. 실물 자산 토크라 시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리플렉스 IP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스탠다드 차탈드 리플렉스 IP가 2028년까지 500% 급등한다. 이더리움을 제친다. 그랬어요. 야, 스탠다드 차타트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은행이죠. 세계적인 은행이에요. 자, 그런데 리플렉스 IP가 2028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뭐 3년 뒤에 이 500% 급등이면 말이죠. 이게 지금 6배예요. 100%가 2배니까 500%면 한 6배 되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 제친다 그랬는데 지금 뭐 3년 뒤에 겨우 6배면은 이거 이제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렇게 이제 500% 급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이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왜 500% 급등해서 이제 500%를 잡았냐면 비트코인을 놓고 이제 리플을 판단해서 그래요. 리플렉스 IP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28년 이때까지 이제 50만 달러를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50만 달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뭐 10만 달러도 채 못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50만 달러 가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6배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플렉스 IP도 한 6배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6배 간다고 리플렉스 IP가 6배밖에 못 갑니까? 제가 그동안에도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나 다른 주요 코인들은 리플렉스 IP가 못 갈 때 엄청나게 많이 갔고 또 앞으로의 대세는 말이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XRP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승을 했죠. 근데 리플렉스 IP는 제대로 오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가지고 작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때 동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3,000원대예요, 여러분.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요. 순전히 바이든 정부 하에서 이제 소송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소송 문제도 다 해결되어 가요. 더군다나 이제 리플렉스 IP는 비트코인과는 지금 비교도 안 되게 실사용 면에서 그러니까 유틸리티 면에서 비트코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유틸리티 면에서 이제 활용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트코인에다 힘을 몰아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른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뭐 거래 속도도 리플에 비해서는 훨씬 느리고 거래 비용도 역시 리플렉스 IP보다 훨씬 비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실사용 면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리플렉스 IP는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뭐 전체 암호화폐를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큰 코인이 리플 XRP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뭐 2028년까지 뭐 6배를 간다고 해서 리플 XRP도 2028년까지 6배를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자, 뭐 스탠다드 차트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이전에 리플 XRP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핵심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뭐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리플 XRP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코인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리플 XRP는 비트코인이 뭐 겨우 6배 갈 때 리플 XRP는 수십 배, 수백 배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암호화폐도 말이죠. 앞으로는 실제 활용도가 얼마나 유용하냐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은 뭐 암호화폐 초창기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유명하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좋고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리플 XRP의 이제 진가는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률 면에서는 리플 XRP는 비트코인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지게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말이죠. 조만간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조만간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그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추세선이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이제 제가 추세선 보시는 방법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자, 하락할 때 이제 2개 이상의 고점을 이렇게 이제 추세를 쭉 이으면 그게 추세선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말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여기 이제 닿고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된 거예요. 이 하얀 선이요. 저항선이 되고 다시금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금 또 닿고 저항선이 됐어요. 다시금 내려와요. 이게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락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금 닿고 또 여기 닿았어요. 닿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다시금 이제 여기를 뚝 뚫었어요. 자, 뚫으면 바로 여기가 이제 이 교차점이 딱 돼가지고 자, 이 교차점이 직선. 자, 이제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금 올랐다가 지금 지지선에 딱 닿은 상태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지지선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추세선이라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추세선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을 보여드리느냐? 비트코인은 시장의 대장코인이죠. 아직까지는 대장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에 뭐 상승과 하락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쭉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리플렉스 RP를 보시죠. 리플렉스 RP도 그렇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리플렉스 RP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추세선이 있죠. 자, 이 추세선에서 뭐 이렇게 상승하고 이게 저항선 돼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자, 저항선 돼 다시 떨어지고, 자, 이때는 이제 과매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좀 높아진 거니까 이건 뚝 자르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저항선 돼서 내려오고, 자, 다시 저항선 아직 닿지를 못했어요. 아까 비트코인은 여기를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리플렉스 RP는 여기 지금 아직 뚫지 못했기 때문에 리플렉스 RP만 놓고 본다라면 다시금 여기 저항선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질지 이 저항선을,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지를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이 추세선만 보고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를 뚫었잖아요. 이 추세선을요. 자, 뚫고 지금 이 수평 하얀 선이 이게 이제 지지선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리플렉스 RP는 아직 이제 추세선을 이제 돌파한 모습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비트코인이 거기서 이제 추세선을 뚫고 쭉 올라가면 리플렉스 RP도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뚫고 함께 올라가면서 뭐 좋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미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뭐 트럼프가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그동안 시장이 뭐 상당히 하락을 하고 헤매고 있었었죠. 자, 상당 기간 헤맸어요. 뭐 시장이 고점을 찍었던 이래로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렉스 RP가 뭐 1월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잖아요. 1월 20일 날 4,984원 고점 찍었어요. 자, 그리고 뭐 시장이 리플렉스 RP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뭐 몇 달 동안입니까? 약 석 달 동안 조정을 보일 만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전체 시장이 앞으로 이제 이 지리한 조정을 끝내고 앞으로 이제 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시장에 뭐 일희일비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놓고 뭐 그때마다 부안이동하고 해서는 결코 투자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게 투자하셔서요. 앞으로도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